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초 부산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3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아이가 혹시 외롭거나 또래 집단 속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알아차려야 할 위험 신호와 대화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2025년 6월 21일 새벽,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 3명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2학년생이었고 깊은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파트로 들어선 시간은 전날 밤 11시 43분경. CCTV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아파트는 학생 중 한 명의 집 근처에 있었죠.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2명의 학생은 현장에, 한 명은 휴대전화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의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선택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유서의 내용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까요? 숨지기 전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엄마, 사랑해와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기록, 즉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이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중요한 기록들을 삭제했을까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망 전날 오후 이 학생들이 실기 강사와 상담한 뒤 울면서 교실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상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상담이 아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공동대책반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고 해당 학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망한 학생들을 추모하고 남은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또래 집단에 미칠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남은 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죽음의 원인이 학업이나 진로 부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실기 강사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10대 청소년 자살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자살 원인 파악은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전문 연구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의 죽음이 단순히 그들만의 비밀이나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아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숨겨진 집단 심리, 그리고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극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과 대화입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방에만 있으려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식사량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등 식습관의 변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거나 낮에 지나치게 잠만 자려 하는 수면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에 없던 짜증이나 분노를 자주 표출하거나 반대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모습 역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좋아하는 활동에도 무관심해진다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는 아이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칠 때입니다.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거나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슬프겠구나,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와 같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해주세요. 섣부른 조언이나 비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거나 다 지나가는 일이야와 같은 말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한다면 먼저 부모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와 같이 솔직하게 다가가면 아이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항상 내 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 청소년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집단 심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로 아이들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함께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이 여러분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